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4월 5일, 하루 종일 국내 언론 방송에서 관심을 끈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중국에서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가 이 코로나19 이 간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주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중국 북경,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왕징 지역에 한국 의류 매장이 전격적으로 영업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 의료가 이 코로나19 간염원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하는 현지 교민들의 이 반응도 함께 전해지면서 더 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 배척의 기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데요.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한복 논란, 편파 판정 논란 등으로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이 반정서, 혐오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이번 상황이 이 한중 관계의 악화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중 관계에 빨간등이 켜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이 한국 언론의 반응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사람이 아닌 또 의류나 물품을 통해서도 해외로 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중국 매체는 왜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건지 등을 좀 살펴보고 이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허위 정보가 아니라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문제의 발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중국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입니다. 이 공식 위챗을 통해서 최근 항저우시의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수입 의료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료를 산 사람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수입 의료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이 중국 매체 이 건강15도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랴오닝성 대련시, 그러니까 윤영선 대련시죠. 이 보건당국이 대련위생건강위원회가 전날 한국 의료 수입 매장 직원의 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발표했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한국산 수입 의료의 코로나19 감염 논쟁이 이렇게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대련위생건강위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와 이 포장재 내부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 확진자가 바이러스가 묻은 의류 등에 의해서 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건강15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영선 대련시뿐만 아니고요, 이 장수성 창수시 보건당국도요, 지난 1일 한국에서 수입한 의료 4건에서 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고 또 이 건강15가 밝혔습니다. 이 건강15는요, 또 동시에 일본 교토부립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작성한 논문 등을 또 소개를 하면서 더 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이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그러니까 두 지역의 한국 수입 의료의 코로나19 감염은 가능성이라는 이 내용이 또 검색 1위, 2위를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큰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한국산 수입 의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것일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한겨레 신문이 좀 상세하게 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한번 볼까요?
중국 한국산 옷 코로나 가능성 무슨 근거로 주장하나, 이 한겨레 신문이 지난 4월 5일 어제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언론이 지난 3일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확진자의 간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한국산 물품에 대한 중국 언론의 이런 보도는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근거 없는 뜬 소문이 아니고 중국 보건당국이 직접 한 얘기라는 점에서 제법 심각하다. 이들은 어떤 근거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건강15가요, 중국 매체죠. 일본의 의학과대학 이 논문을 근거로 이렇게 펼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15전 중국 매체는 특히 오미크론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물건 등에서 생존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한다. 일본 교토 부리의과대학의 료헤이 히로세 박사 등이 지난 1월 18일 국제생물학 논문 사전 공개 누리지 바이오 아카이브에 실은 논문을 보면 이 플라스틱 표면에 묻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평균 193.5시간을 생존했다. 이는 8일 정도로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56시간이나 델타 바이러스 114시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실험은 온도 25도시 습도 45에서 50% 상황에서 진행됐는데, 이보다 온도가 낮거나 습도가 높으면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네, 이런저런 일본 교토 부리의과대학의 연구팀의 이제는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요거를 그냥 근거로 해서 이 건강15가 한국의 수입산 이 의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게 반론을 보면은요,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산 의료를 배에 실어서 중국에 수출할 경우 보통 2주 정도면 한 336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요. 그것을 감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설령 옷에 바이러스가 묻었더라도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지금 반론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해당 논문을 검토한 이 장홍타오 미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시간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칼이다. 국제 우편을 통해 코로나19에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이 국제 우편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동시 중국에서는 2월 초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처음 발생한 오미크론 확진자의 간염원으로 캐나다에서 발송된 국제 우편물에 지목돼 논란이 됐다. 베이징시 보건당국은 우편물 종이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캐나다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당시 우편물은 1월 7일 캐나다에서 출발해 11일 당사자에게 전달됐다. 네,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보면은요, 한국산 의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매개체가 된다는 주장은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건사령탑인 중국위생건강위원회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시나 이 샤오이싱시 어떤 지방 보건당국인데요. 이 한국산 의료가 확진자의 100% 간염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의료 중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니 확진자의 간염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료에서 얼마만큼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는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옷이나 편지 등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대체적인 결론은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은 몇 시간만 지나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통한 간염 가능성은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정도로 정리된다. 네, 뭐 이렇게 전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이나 편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매체는 이 한국산 이 수입 의료에서 코로나19 간염원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건가? 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중국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제는 제로 코로나를 그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이 중국 정부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중국 이 지방 방역 당국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 역시 여기에 있는 동조하고 이 근거까지 이렇게 그럴싸하게 거론하면서 보도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그거를 사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여론이 크게 이 양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방역 당국은요, 이 한국 수입 의료에만 이렇게 이 방역 조치를 강화시킨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 한국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짚어서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려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 배척 기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연합뉴스도 보니까요, 중국 매체 한국 의료 통한 간염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한국 제품에 배척을 하는 의료가 있다, 뭐 이렇게 의도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죠. 이 중앙일보, 이 한국 옷 코로나 옮겨 하면서 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포털 읽기 검색 뒤집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뉴데일리 코로나 한국산 의료에 묻어 들어왔다. 중국시 적반하장 도를 넘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노컷뉴스도 중국도 코로나는 한국 탓. 중중 대사관 우려 전달. 하면서 이 한중 관계 악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주중 대사관이 전달했다는 내용을 노컷뉴스가 전했고요. 이 조선일보는요, 중국이 또 남 탓하냐, 한국 의료 때문에 코로나 확산, 실검 장하, 뭐 이런 제목으로 게재했는데요.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대다수 국가는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초 발견일 뿐이라며 해외 우편물이나 화물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외교부는 2019년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 때 미국인들이 바이러스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코로나 발발 원인을 이 중국 내에서가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한에서 뭐 코로나19가 시작돼서 뭐 우한 폐렴입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다. 이거는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외부에서 왔다. 계속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로 코로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19가 또 지금 확산 기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이 원인을 자꾸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한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아마 더 이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의 발생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월 25일 한국의 이 새 정부를 이끌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서 한 25분간 통화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영원한 이웃이자 떼어놓을 수 없는 이 파트너다. 그러면서 이 중한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이 새로운 한중관계의 발전을 또 이뤄나가는데 이렇게 뜻을 모았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뭐 한국을 방문하든 뭐 윤석열이 중국을 방문하든 어쨌든 한중 이 정상회담을 조기에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해 내에 이 한중 간 이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또 참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방역 대처에 있어서 이 사실 한국과 중국 뭐 아주 가까이 인접한 국가이죠. 그러나 이 대응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시진핑 주석, 중국과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영원한 이웃이자 이 떼어놓을 수 없는 파트너다. 이런 이야기, 단지 덕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그런 또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